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8월 24일에 열립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를 파악하는 첫 걸음입니다. 사동님도 공부 잘하셨죠? 저는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게을러서 잘 이렇게 책 엉덩이가 무겁다 그러나요? 그러질 못해서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분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약간 학벌도 좋고 좀 뭐 학벌 좋은 사람이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로스쿨 가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일까요? 샤로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좋은 멋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온 분들 같고요. 의전원이나 법전원 같은 곳이 그런 곳 아닌가요? 아 그래요? 로스쿨에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되면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보통 부모들이 예전 인문계로 가면 네. 변호사, 네. 이 자연과학 쪽으로 가면 의사, 뭐 이런 선호하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하고 의사는 다 장사치인데 장사하는 거를 멋있게 포장하는 전문직. 그래서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얻는 직업. 이게 변호사, 의사를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그냥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돈 잘 벌 가능성 있어 보이는.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렵고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동쳐먹고 돈을 버는데 그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할 때도 이렇게 배우자가 사자. 이게 사기꾼 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샤로 변호사는 내 질문에 전혀 답변을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데 박사도 사자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박사를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 참 변호사는 그래도 3글자인데 박사는 2글자밖에 안 되는데. 네. 네, 오늘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신다고 해요. 뭐 근데 로스쿨에서 뭐 성적이 중요하나요? 실제 학교 성적보다는 네. 변호사만 되면 되니까 그러게요.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학점 중요하다고 생각을 처음에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야 학점이 무슨 중요하냐? 이렇게 됐던 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야기였는데 네. 또 이 사연을 제가 처음에 보고 이상하다. 로스쿨 학생들이 무슨 학점에 신경을 쓰냐?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데 마치 옛날에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수능 또는 학력고사 점수만 중요하지 뭐 내신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데 이 친구가 지금 뭘 자기 고민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사연인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인 32살 남학생입니다. 1학년 때는 대학생 때부터 사법시험 공부를 했었기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떤 책은 중요하고 민법은 누구 책을 몇 번을 봐야 하고 이렇게 요즘 시험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은 어떤 것인지 학교 후기 같은 걸 찾아보면서 또 온라인 강의는 또 누구 것을 봐야 하는지 등등 정보 탐색을 해왔기에 자신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학기에 들어와 보니 수업 내용도 옛날 법과대학 다닐 때와 큰 차이가 없고
수시로 치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책을 정리하다 보면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 나름의 논리를 찾아서 요약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정리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매번 시험 범위만큼 정리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시 시험 성적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집에서는 고시 공부할 때부터 공부는 힘이 드는데 그냥 평범한 직장생활 하지 왜 그러냐고 하시고요.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이 승진하고 결혼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사회생활에서 너무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막상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지방대 로스쿨 출신으로 좋은 법률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을지도 막막하고요. 서울에 있는 법전원에 다닌 학생들은 방학 때 유명 로펌에서 연수도 받고 사법연수원 연수나 검찰 법무연수원 연수를 받는 등 취업 준비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지방대 로스쿨 출신인 저는 원서도 마음껏 내지 못하고 한두 번 원서를 낸 곳에서도 그냥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방 사립대 로스쿨에 다니는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면 경쟁 학교 중 하위권에 속해서 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이나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새로 로스쿨 입학 시험을 봐서 합격률이나 취업률이 높은 수도권 로스쿨로 새로 입학을 할까도 생각해 봤어요. 공부 시간만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게 맞는지 남들은 벌써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변호사 시험만 남들 따라 공부하는 게 맞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저도 변호사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막상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지방대 로스쿨 출신이라 유명 로펌은커녕 작은 법률사무소에도 취직하지 못하면 어떨까 두렵기만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박사님. 네, 제가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로 변호사가 도와줄 문제 아닌가요? 저는 일탈 졸업생이죠. 네. 근데 이분 진짜 지방대 출신이라서 안 되고요. 그래서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이 뭐예요, 대체? 이렇게 저렇게 뭔가 알려진 정답이 있고 그것을 자기가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취업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막연히 지방대 로스쿨이니까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걸 보니까 이분 로맨티스트인데 상당히 생각하는 거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헌법은 누구 책을 보고 민법은 누구 책을 몇 번 봐야 되고 또 온라인 강의는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보통 합격자 수기에도 뭐 나오기도 하고 네. 많이 마치 족보처럼 이야기되는 이 비방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일탈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많고 시잘데없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이거 안 따르고 했거든요. 안 따르고 했으니까 예. 일탈자가 됐군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 후기에 보면 정형적으로 딱 이렇게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안 하면 떨어진다. 뭐 마치 이 고3생한테 뭐 몇 시간 자면 합격하고 몇 시간 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처럼.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로스쿨생들이나 또는 변호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마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이렇게 뭐 수능 공부를 하면 뭘 봐야 되고 또 어느 학원 강의를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멘탈리티. 단지 나이 차이가 몇 년 나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로스쿨을 간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로스쿨을 나오신 분 입장에서는 로스쿨 교육이 진짜 뭐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가 양성되는 데 있어서 그 교육이 맞다는 생각은 드세요? 기본적으로 예전 로스쿨이 없을 때 네. 법대 교수님들이 그대로 교수로 남아 계시고 네. 또 실제 교육 프로그램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실제 입학 시험도 수능에 약간 변형된 그렇죠. 부분이라서 그렇죠.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입학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LSAT하고 비슷한 리트라는 네. 시험을 보고
기준이 뭐예요? 로스쿨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학부의 학점이 학점, 학부 얼마인가, 학점.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아, 어느 학교? 또 어떤 뭐 스카이대 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뭐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비율이 좀 많이 뽑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로스쿨은 철저하게 학부의 학벌과 학부 성적, 그 다음에 리트라고 그러나? 네. 리트. 적성 시험. 아. 네. 수능처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엘셋을 이 그대로 모방해 가지고 만든 시험이죠. 근데 그 미국 엘셋보다는 예. 수능의 국어 문제를 오히려 모방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학 문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엘셋에서는 설명문만 묻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비슷하게 모방은 했는데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수능이니까 수능 국어 시험을 모방을 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시험으로 가지고 뽑는데 결국에는 단락을 결정하는 거는 출신 학교예요, 아니면 이 리터 성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 아무래도 학교 이름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다면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네요. 네. 그러면 로스쿨은 기존의 한국의 학벌 시스템을 이 변호사가 되는 데까지 확장하는 1차적인 제도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네. 그러면 이 친구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이라고 그러는데, 지방대에 있는 법학전문대에 들어갔으면, 그럼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 출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맞나요? 아니면 그건 지나친 추측인가요? 아마도 지방대라고 하면 스카이의 좋은 학과는 아니고 아, 좀 스카이의 뭐 법대는 네, 아니다. 네. 상대도 아니다. 경영학과나 이런 인기 학과는 아니고 뭐 저기 미대 뭐 철학 어문학 계열 이런 네. 가능성도 있다. 네. 스카이도 있을 수 있으나 네. 하늘 옆구리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군요. 네. 네. 본인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정말 지방대 사립대 나이가 많아서 40이 거의 다 돼서 학교를 다닌 시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제 정체성이 제가 학부를 다닌 서울에 있는 10위권 대학인가 지금 로스쿨이라고 하는 여기에 내 정체성이 있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지방에 있는 로스쿨을 가면 내가 로스쿨 학생으로 나 자신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의 출신 학생으로 나를 인정할 것인가. 네. 여기서 정체성 혼미가 있다. 네. 그럼 본인이 로스쿨에 그 학교 지방대에 있는 로스쿨을 다니지만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안 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애들은 또 다 뭐 그 지방대 출신이 아니면 마치 여기는 내가 잠시 필요해서 그냥 다니는 거지 내가 여기에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그래서 보통 졸업할 때 졸업 앨범을 안 찍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학교 출신이랑 기록을 안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군요. 언젠가 서울대 저 친구가 전화를 와서 너 대학교 졸업 앨범이 있냐고 그랬더니 대학교 졸업 앨범을 보관을 하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도 신기했으면 전화를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로스쿨, 그러니까 어떤 로스쿨 네. 법대 동창생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대학 졸업 앨범을 안 보관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대 출신 애들은 그 졸업 앨범을 받았다라고 기억하는 애들조차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실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참 눈이 이렇게 다르구나. 인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제 이걸 느꼈죠. 그건 그렇고 이분은 대체 뭐가 지금 문제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방 로스쿨에 와 있는 게 과연 정말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기본적인 자신감에 많이 손상을 입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분이 자기가 지방대 로스쿨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일부러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 고민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수업 내용이 법과대학 다닐 때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왜 다녀요? 변호사가 되려면 유일한 길이 지금 법전을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본인 생각에 이 법과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네. 법전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치게 만드는 거 이 제도 자체가 말이 되는 제도예요,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제도인 것이 우리가 가장 비슷한 게 일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제 법대를 나온 경우에는 기간을 2년을 줄여주거든요. 어차피 같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3년을 다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 제도를 따랐다지만 일본에는 뭐 합격률 또는 제한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거의 웬만하면 이게 자격 시험이 아니라 그냥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다 변호사가 될 수 있게 시험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보다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기본 입학생 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난 그게 가장 이상해요. 그러니까 로스쿨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 엄청나게 제한을 가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2,000명만 딱 끊어서 입학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일단 제한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로스쿨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마치 이 사회의 전문직의 세계, 이 사회의 특권 계급으로 들어가는 이 패스를 얻는 듯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왜 그걸 만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취지를 따르면 고시낭인이라 그래서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고시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제한을 시키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건 그렇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 때 희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해외에 있는 제도 중에 멋있어 보이는 제도가 있으면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예. 로스쿨 이름 자체가 미국에서 가져온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로스쿨 이 졸업생이 변호사가 많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로스쿨 들어가는 것도 제한이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률사무소에서 로클럭으로 10년을 공부하면 그렇죠. 아니 10년을 근무를 하면 음흠. 시험만 치면 변호사가 되는 제도나 또 이 학교 연한 1년만 로스쿨 다니면 합격할 수 있게 한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입학도 하고 많은 사람이 변호사가 돼서 정말 실력을 겨루라는 취지의 로스쿨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소수의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또 그중에서 제한된 사람만 이 변호사가 되게 만들므로써 변호사라는 직업이나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주 특권 계급이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아주 보장을 시킨 것이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시는 분들의 사학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인가요? 통계적으로 정확하신 지적이신데요. 통계적으로 정확한 건가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정확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격률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서 적은 사람이 나오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법시험이나 지금 변호사 시험이나 똑같은 인원수 제한 목적이 똑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 지방대 로스쿨을 갔다라는 것은 이미 마치 모든 사람들이 로스쿨에 가면 양반이 되고 특권층이 되는데 지방대 로스쿨을 가면 상급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하급 아전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벌써 로스쿨생이 가진다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명 로펌은 못 가는구나. 판검사도 되기 힘들겠구나. 라는 이제 자괴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대 로스쿨을 나오고도 아주 똑똑하고 뭐 성적이 아주 좋다. 이러면 판사나 검사가 못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확률은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는 판사나 검사가 될 수가 있는데 한 학교에 한 명. 네. 근데 아무래도 서울권 로스쿨들이 많은 수의 검사 판사를 배출하는 구조죠. 이야, 그건 뭐 따로 시험을 또 봐야 되나요? 네, 따로 시험을 보는데 면접이나 또 이 학교를 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면접을 보면 뭐 스카이대 출신이라는 거하고 저기 지방대 이 로스쿨 출신이라면 면접 보는 사람들 자체가 이미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면접관을 뭐 저 지방대 출신 교수를 불러가지고 면접관을 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고. 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 로스쿨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로스쿨 졸업을 하면 내가 뭐 하나, 변호사가 된들 뭐 하나, 지금 이 고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멋있는 판검사나 유명 로펌에서 의리의리한 멋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런 전형적인 자기가 꿈꿨던 변호사는 되게 힘들다고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한테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꼭 그런 큰 유명 로펌에 안 가더라도 의뢰인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큰 사건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참 그게 그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분이 본인이 로스쿨을 갔을 때 그리고 변호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뭔가 그게 어떤 직업이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 사회생활을 하고 먹고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생각은 지금 사고하는 방식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방대 들어왔으니까 서울의 번듯한 대학에 회사에 취업하기 힘들지 않느냐. 또 방학 때 내가 서울의 번듯한 회사의 인턴이나 이런 다양한 경험을 내가 못 쌓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지금 로스쿨에 가가 변호사라는 전문 직업을 본인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본인이 공부하는 지역이든 또는 서울이든 자기 고향이든 거기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분이 대체 어떤 사람이고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다못해 우리 산호 변호사한테라도 물어봤으면 이런 어떻게 보면 전혀 본인의 삶을 뭐 나름대로 이해하거나 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걱정만을 하고 있고 자기를 약간 자학하는 이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방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자신감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밖에 나가서 어느 학교 다닌다라고 말하기도 사실 부끄럽고 할 거거든요. 그게 뭔 소리예요? 부산대를 다니거나 저기 광주에 있는 전남대를 다니는 친구들은 지방에 있어 국립대를 다니는 건 적어도 우리 때는 네. 서울에 있는 연고대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냥 지잡대 일원으로 국립대가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새로 로스쿨 입학시험을 봐서 합격률이나 취업률을 가능성을 더 높일 거냐. 그래서 수도권 로스쿨로 새로 입학을 할까도 생각을 해본다는데 본인은 일탈 변호사로서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지금 변호사 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전혀 아무런 그 졸업 학교가 어디인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변호사로서 제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훌륭하신 같거든요. 말씀이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재학 중에는 근데 저도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학교 이름 가지고 네. 제가 차라리 학부가 어디 졸업했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거기서 거기이긴 한데 그런 자기 자존심에 상하고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그럼 사로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변호사는 이 출신 로스쿨이 어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나의 역할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이 업에 대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저한테 학교 어디냐를 물어보신 분도 없으시고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자기를 도와주고
잘 도와준다고 싶으면 칭찬하고 그렇죠. 불만 있으시면 돈 돌려달라고 하시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업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막상 부딪혀 보고 본인이 이거를 잘할 수 있을지 않을지를 생각해야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취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거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 시간에 잠이나 자라.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기본적으로 정말 부딪혀 보면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마치 학교가 나를 대신해주고 나의 일을 또는 나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그 착각에서 빨리 전문직에 계신 분들일수록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걸로 오늘 방송 끝내면 되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8월 24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